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예. 자,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나는 몸신이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성수 씨와 함께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저희가 이제 행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집에 있다 보니까 막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체중도 조금 불어나고 있어서 예. 걱정입니다.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요즘 운동 시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홈트라고 네. 홈트레이닝, 예, 홈트를 하려고. 하게 아니고. 또 되게 오래 걸려, 시간이. 네. 뭔가 해볼까? 그런 의욕이 샘솟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쁜 지방. 네. 지방 관심 많으시죠? 아유, 맞죠. 자, 예, 김성수 씨의 그 넉넉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몸신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송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살, 지방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은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알고 있는. 질문입니까, 뭡니까? 몸신을 제가 지금 6년 차입니다. 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드린다면은 지방은 한마디로 제 전문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지. 어느 땐 나만 볼 때도 있어. 이게 바로 요게 피하 지방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용어 자체도 우리는 정확하게 qui뚫어보고 있죠. 선생님 확실히 보이네요. 예, 예. 네, 확실히. 피하 지방. 네. 또 없어? 또 없어? 거기까지. 피하지방 그거 자세히는 알고 싶지 말고 않아. 그 안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장지방 있잖아. 내장지방. 네. 그 또 체지방? 체지방.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체지방 빨리 빼야 되는 거. 남부지방도 있습니다. 저런 말이 나와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피하지방, 내장지방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른 지방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지방은 우리 몸 곳곳 혈관과 장기까지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이 지방이 닿는 곳은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 속까지 침투를 해서 새로운 지방이 자라도록 해서 지방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방이 자라도록 해서 지방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방은 살이 찌지 않는 사람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보다도 더 위험한 지방인 거죠. 들어본 지방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지방인데. 그러니까요. 네. 자, 피하지방, 내장지방.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지방이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할 지방 이야기 몸신 주제 공개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혈관과 장기에 지방이 낀다고? 이소성 지방의 실체. 오늘 이런 주제 준비되어 있네요. 혈관과 장기에 끼는 이소성 지방. 그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들어봐. 이게 뭐야? 이소력. 이 사람 이름도 아니고 진짜. 예. 이소성. 일단 이 설명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소성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을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바로 피부 아래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생리적으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나 복부, 엉덩이, 팔, 다리 이런 데 많이 쌓이고요. 피하 지방이 과도해지면 얼굴에도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의 지방, 내장 지방은요. 복강 내
장기 주위, 즉 내장 주위에 쌓여 있는 지방을 얘기합니다. 내장 지방도 아주 적은 부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장기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지방이 넘치게 되면 특히 이 내장 지방 위치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 피하 지방보다 이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여기서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대사 증후군,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등의 심혈관계 증상과 당뇨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할 이소성 지방은 이런 내장 지방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왜 지금 듣게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요. 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이소성 지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서울 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말씀에 놀라나요? 네. 났어. 이게 뭐야? 났어. 이게 뭐야? 뭐예요? 아니 뭐 심장에 끼면 이소성 지방이라 그래요? 왜 이래요? 심장을 싸고 있대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은 정상적인 심장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바로 이소성 지방이 끼어 있는 심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말로만 들었을 때 지방이 꼈다 그래서 그냥 뭐 여기저기 살포시? 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낀 게 아니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심장이 너무 막 쪼여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냥 저렇게 지방이 쌓여 있는데도 이게 심장이 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장은 이렇게 그 수축 작용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랩 같은 걸 이렇게 콱 잡고 있어서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심장병도 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진짜로 심장의 주위에 지방이 저래 쌓이게 되면은 심장 자체의 운동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장 근육까지도 이 지방이 침투를 하게 돼서요. 심장의 다른 문제점들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장기에 저런 지방이 쌓일 수가 있을까요? 야, 지방으로 마치 포장만 것 같아. 이소성 지방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특히 혈관 주에도 이소성 지방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게 혈관 색깔이 아예 그냥 달라졌네요. 저게 혈관 색깔이 아예 그냥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저 사이로 그러니까 피가 이게 흐르기가 참 힘들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는 꽉 막혔네요. 색깔 봐. 완전히 그냥 지방 덩어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디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붉은빛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야, 이소성 지방이라는 것은 혈관 속에 돌아다니던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긴 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게 자꾸 혈관 내벽으로 쌓이게 되면 혈액이 더 이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소성 지방은 이 혈관 벽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혈관을 저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방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낀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요. 이 목 주변의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고혈압을,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 아까 그 심장에 쌓인 이소성 지방 봤잖아요. 근데 특히 이소성 지방이 좋아하는 장기가 또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소성 지방이 잘 끼는 곳은 바로 심장과 간입니다. 심장과 간입니다. 두 장기 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혈관이 혈류가 많이 흐르는 장기다. 그래서 혈중에 이소성 지방, 즉 유리 지방이 많이 있게 되면은 이런 장기에 많이 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소성 지방이라는 것이 되게 낯설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지방간이 간에 끼어 있는 이소성 지방을 얘기합니다. 지방간이에요? 근데 지방간이 왜 더 잘 생기냐면은
간은 또 하나의 장기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네, 혈액에서도 지방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지방을 생성을 과하게 많이 하는데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간에 지방이 끼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지방간, 더 심해지면 지방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방간염은 많이 심하게 된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인데요. 심장은 온몸의 혈류를 받아들이고 또 혈류를 내뿜는 장기죠. 원래는 아주 많은 혈류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심장에는 잘 지방이 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지방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심장 근육 자체에 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장 주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심장에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훨씬 전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머리에 그 뭔가요? 오늘 컨셉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액세서리고요. 액세서리. 예. 네. 아까는 목에 둘러치더니 이제 좀 올라가, 꼭지까지 올라갔어.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날카로운 질문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소성 지방이 장기에 쌓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육도 장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소성 지방이 근육에도 쌓일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육도 장기 중 하나죠. 정말 예리하게 중요한 이거 너무 맞춰주시면 힘들어지는데. 네. 그래서 근육에도 이소성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근육에도 이소성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육은 원래 포도당과 지방을 잘 연소할 수 있는 장기인데 이것이 근육에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여서 근육의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한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관절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근육이야말로 지방하고 가장 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근육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다. 이거 진짜 나쁜 지방이네요. 네.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근육에 끼어 있는 이소성 지방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근육을 지금 여신 거예요. 저게 뭐야? 이게 근육을 지금 여신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 피부를 이렇게 피부를 피부층을 열고. 벗겨내고 근육층을 보고 있는 사진. 피하 지방 밑에 지금 근육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저 근육 사이사이 노랗게 낀 게 다 지방. 맞습니다. 근육 사이에 이렇게 붉게만 되어 있지 못하고 노란 것이 많이 끼어 있죠. 네. 그것이 바로 근육에 끼어 있는 이소성 지방입니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저래? 몸 만드는 사람들 보면 벌크업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 근육 위에다 지방을 이렇게 입힌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방이 그냥 근육을 이렇게 살짝 싸고 있어서 몸을 예쁘게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몸집 키울 때. 근데 저건 근육 사이에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저건 너무 미안하지만 좀 더러운데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 소고기에 있는 마블링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근육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성욱 씨가 너무 좋아하시는 그 눈꽃 낀 마블링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게 마블링 많은 게 건강에 안 좋다. 맛은 좋으나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시점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소성 지방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체열하셨죠? 네. 예, 그게 바로 오늘 처음 들으신 이소성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검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혈액 검사로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의 수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예, 중성지방은 저희가 들어 알고 있는데 유리지방산. 네,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지방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 3개가 글리세롤에 붙어 있는 형태죠.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바로 유리지방산이고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이 돼서 혈중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즉,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방이 넘치다가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저장해 줄 수 없을 때 혈액으로 지방이 많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지방 독성 때문에 아까 지방을 저장해 주는 기능이 상실했다 그랬죠. 많이 넘치지는 않지만 이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면 유리지방산들이 혈중에 분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의 유리지방산이 높게 나온다면 이소성 지방이 있을 수 있겠다 저희들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이나 다른 콜레스테롤이 안정화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유리지방산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혈중의 유지방산 수치가 높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수치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숫자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분이 네, 여기 계신 모든 몸신 분들은 다 정상으로 나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 분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나 잠깐 나 약속 있었어. 앉아계세요. 약속 시간 돼서. 결과를 봐야죠. 아이고 한 분이라고.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시죠? 그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저희 의외로 나왔잖아요. 과연 이소성 지방 위험에 노출돼 있는 몸신 가족은 과연 누구일지 딱 한 분 있는 그분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한 명을 공개한다고요? 저면 글쎄, 혼자라서 조금 외롭지 않을까 싶. 너무 잔인하다. 저 누구? 오마이갓 뭐야? 나야. 저 누구? 오마이갓. 뭐야? 저 누구? 오마이갓 뭐야? 나야. 이창우 씨? 그거가 안 좋은 사람일 거야. 이창훈 씨라고요? 예. 뭐야? 중성지방은 정상인데? 자, 네. 그 한 분이 이창훈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혈중 유리 지방산 수치가 잘 보시면은 606으로 정상 범위인 586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혈중 유리 지방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중성 지방 수치도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많거든요. 근데 중성 지방 수치가 75로 너무 잘 나왔습니다. 나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몇 달 전에 몸신에서 이창훈 씨 중성 지방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안 그래서 좋았어요. 예. 제가 제작진한테 확인해 보니까 몇 달 전에 중성 지방 수치가 바로 276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렇죠. 거의 무려 201이 줄은 거죠. 중성 지방은 줄었는데. 제 질문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중성 지방은 뭐냐면은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유리지방산은 어떻게 된 걸까? 그 전에 있던 지방들이 계속 분해돼서 나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전에는 아마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 올라가 있는 유리지방산이 아주 이창훈님한테는 위험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분비돼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유리지방산이 이소성 지방으로 쌓이기보다는 에너지로 잘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병 주고 약 주는 기분이긴 한데. 완전 반전. 그러니까요. 근데 저 중성지방이 저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제가 가장 높을 때는 800 몇 가지 간 적이 있어요. 네. 중성지방 수치는 잘 아시겠지만 예, 예. 한 자리 글자의 음식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밥, 빵, 면, 술, 떡도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들이 들어가면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아마 지금 식이요법 하실 때 탄수화물도 많이 줄이시고 건강한 식단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몇 주 전만큼 운동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 이 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네, 네. 똑같이 유리지방산 수치는 높지만 많이 쌓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네. 저희. 그래,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김성수 씨가 빠져나갔으며 어떻게 이용식 씨가 그냥 하신 건지 이용식 씨가 그냥 하신 건지 저 당연히 김성수 씨인 줄 알고 예, 저 괜히 왜 초대했겠어요. 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니까 또 이용식 씨는 어떠실지까지 해서 다른 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죠. 궁금한.
어떻게 됐을까요? 오! 아니 근데 이용식 선생님. 오! 아니 근데 이용식 선생님. 오! 아니 근데 이용식 선생님. 아니, 레이지나 거의 같아요. 아니, 내가 이용식 선배님보다 더 높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떠들어라. 죄송하지만 제 피가 바뀐 건 아닌데. 본인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셔서요.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특히 김성수 씨는 정말 카트라인에 간신히 걸려 있죠. 아마 중성지방 수치도 같이 검사하셨는데 그 중성지방 수치가 160을 조금 넘고 있는 수치였습니다. 자,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고 요리지방산이 정상이긴 하지만 많이 분비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지방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방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홈트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준비만 하지 말고 들어가려고 3년 남았어요. 시작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성옥수님과 이용식님이 검사 결과가 바뀐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리지방산 수치가 비만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용식 씨의 내장 지방이 지방을 잘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장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유리지방산이 분비가 돼서 이소성 지방이 많이 생기는 것을 몸이 지금 아주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지 좋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좋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야, 혈관과 또 우리 장기에 그냥 착 붙어 있는 이소성 지방들을 보니까 진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 위험성과 함께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확실하게 저희에게 짚어주신 우리 송재현 몸신 주치의는 자리에 모시고 또 그 다음 방법을 저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피하 지방 필요합니다. 내장에도 어느 정도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혈관의 장기에 직접 달라붙는 지방은 정말 큰일이죠. 그 지방인 이소성 지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들어지지 않게 원인을 없애고 예방하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든든한 몸신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네,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만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16년차 트레이너 김재환 코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는 80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8년 전쯤에는 무려 120kg. 예. 120kg요? 네.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16년 차 트레이너라고 하셨고 8년 전에 120kg까지 찌셨다고 하면 그때 트레이너일 때인데 어떻게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렇게 살이 많이 찌? 이거 좀 따져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들어가요. 진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맞아요. 너무 제가 예리해요.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원님들과 함께 8년 차 정도 되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회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코치님은 저희의 심정, 저희의 마음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코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만 더, 한 세트만 더, 이거 먹지 말아요, 이거 먹어야 살 빠져요 라는 말씀은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코치님,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코치님은 살이 안 쪄봤으니까 당연히 저희 마음을 공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회원님들을 공감도 못 해봤고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입장이 돼보질 않았으니까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요 한 세트 더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힘들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해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이해를 했어야만 되는 거였죠. 저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8년 차 정도 운동을 딱 일을 그만두고 네. 휴직을 한 상태에서 치열하게 그 흔한 스트레칭도 하지 않으면서
몸을 6개월 동안 방치를 시켰습니다. 에이, 일부러? 아, 진짜 그 심정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요. 근데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네. 저도 120kg까지 누가 미쳤다고 찌우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이게 사실 살이 찌기 시작을 하니까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맞아요, 느꼈던 맞아요.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왜 회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지 공감이 돼요. 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말이죠. 네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내가 지금 110kg예요. 저는 물만 봐도 쪘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살이 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공감이 가죠. 한다고요? 솔직히. 공감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검증 들어갑니다. 네네. 살쪘을 때 그 힘든 점이 무엇이든지 지금 공개하십시오. 나랑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첫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또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찔한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숨이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오케이. 네. 숨. 그리고 몸에 냄새도 나고 입냄새도 나고 막 자꾸 씻으라 그래요, 가족들이. 실제로. 그래서 좀 상처도 많이 받았고.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도 등드름이라고 하죠. 여드름이랑 등드름도 많이 나고. 그리고 현기증도 많이 나고 배변 기능, 소화 기능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배변 활동의 90%가 설사였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행을 한 게 있었는데 바로 치료와 병행을 했습니다. 고관절, 무릎, 허리, 어깨 관절, 발목 관절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랑 병행을 하면서 살을 찌웠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검증 완료입니까? 80%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검증 양말 제가 발톱 스스로 했습니까? 못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을 먹다 걸리면 배부터 떨어지고 발이 안 보여요. 형님. 오늘 만날 줄 몰랐어요. 이소성 지방 해결하러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살찌운 간증을? 이게 이 마음은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사실 간증 겸 알려드리려고. 근데 진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가 나오고 120kg이 나가고 비만이 되더라도 쉽게 운동하고 쉽게 따라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운동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고안을 하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언제 몰랐어? 정신한테 해치 사람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야, 근데 오늘 제대로 만났네. 예. 자, 뭐 어떤 에너지예요? 지금 저희 그냥 정신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죄송한데 몸신이 뭐 팔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계속 들었는데 돈 하나도 안 드는. 네, 맞아요. 돈 하나도 안 드는. 열정만 있으면 가능한 운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소성 지방의 축적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이름하여 누워서 개굴개굴 동작입니다. 개굴개굴. 네, 개굴개굴 동작이고요. 먼저 동작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동작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어디 부위의 운동인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에 있어서 앞쪽 허벅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허벅지, 내전근과 대퇴근에 자극을 시켜줄 거고요. 복부의 전반적인 힘을 자극시키겠지만 추가적으로 옆구리에 있는 외복사근에 있는 근육들도 자극을 시켜줄 겁니다. 자, 천천히 천정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잠드시면 안 되고요. 자, 깍지를 끼는데 이때 깍지를 꽉 끼는 게 아니라 살포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에만 가져다 대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받쳐준 손을 가지고 얼굴만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힘을 주시고요. 자, 이때 개구리 자세를 만들 건데 발바닥을 밀착을 시켜줄 겁니다.
발바닥을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배꼽을 몸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에서 최대한 높게 올릴 거예요. 여기에서 최대한 높게 올릴 거예요. 자, 몸 부들부들 떨리는 거 느껴지세요? 자, 조금만 올라갔는데 하체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복부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겠죠? 그게 120kg일 때 됐단 말이에요, 그 동작이? 아, 그럼요. 안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리시면 돼요. 여기에 극한, 나의 최대치까지만 올려주셔도 칼로리의 소비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강하게 밀착이 된 다리를 상방 15도 방향으로 높게 뻗어주면서 쭉 다리를 펴주실 거예요. 쭉 다리를 펴주실 거예요. 자, 이때 힘을 모으면서 다시 몸쪽으로 끌어당겨 줄 겁니다. 다시 몸쪽으로 끌어당겨 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쪽 손을요, 엉덩이 밑쪽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줬다가 다시 제자리. 최대한 멀리 보내줬다가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멀리 보내줬다가 다시 제자리. 자, 복부에 이어서 허벅지에 이어서 옆구리까지 자극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하나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끝나고 그랬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러져 지금? 이만큼 효과가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너무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리 뻗을 때 후 들여마시고, 손 뻗을 때 후 들여마시고, 후 들여마시고. 그렇게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10개를 할 건데요. 10개? 때문에요. 5번. 한 번에? 물론 처음부터 10개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체력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해주시고요. 5개밖에 못한다. 5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최대한 힘들게 하되 많이 못해도 최대한 힘들게 하자.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하세요. 자, 지금부터 같이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는 살포시 껴주시고요. 목 뒤에 가지런히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발바닥은 서로 모아서 개구리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발바닥이 강하게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후! 제자리, 다시 팔, 후! 제자리, 반대 팔, 후! 제자리, 반대 팔, 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리부터 갑니다. 다리 쭉, 후! 제자리, 후! 힘 모으고 계셔야 돼요. 자, 손 곧게 뻗어주고. 그거야. 한쪽 제자리, 다시 다리 뻗으면서 후, 제자리 팔 뻗을 겁니다. 후, 제자리, 후, 오, 힘든데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리 뻗고, 자. 제자리, 이제 팔 제대로 뻗고, 제자리, 팔 뻗고. 아, 정말 지금 이용식 제자리, 씨도 다리 잘 따라하고 계세요. 제자리, 후, 제자리, 후, 제자리. 쭉 뻗어주고요. 다시 제자리. 호흡 내뱉으면서 팔, 후. 제자리, 후. 제자리. 다리 뻗고, 후. 제자리. 팔 뻗고, 제자리. 팔 뻗고, 제자리. 조금 낮게 가면은 훨씬 더 하체에 힘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복부의 힘을 더 극대화시켜야 돼요. 시작. 또 복부의 힘을 더 극대화시켜야 돼요. 시작. 말 그만하세요. 후 제자리 그렇죠. 팔 뻗어주고 제자리 반대쪽 팔 뻗고 제자리 마지막 하나 후 제자리 팔 뻗고 제자리 팔 뻗고 제자리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후 하고 발 뻗을 때 이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네. 그걸 후 이렇게 빨리 해야지. 후 그러니까 다리가 한참 올라가. 그 힘든 거니까 후 됐고 오른쪽 후 됐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해줘 이제 후 그러니까 다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다리를 못 펴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이창훈 씨 다리가 막 발발발발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완전히. 네. 정말 제대로 된 운동인데요. 운동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선 이용식 씨가 해내셨다는 거, 이거 아주 훌륭한 거예요. 네. 와,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엎드려서 운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름하여 엎드려서 개굴개굴 동작입니다. 편하게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주시는데 손바닥은 얼굴의 옆쪽 측면에 편하게 내려놓으실 거예요. 겨드랑이는 약간 부끄럽다라는 느낌으로 겨드랑이를 살짝 살포시 가려주실 거고요. 팔꿈치를 모으게 되면 어깨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을 내린다는 느낌으로 기린 목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자, 목을 쭉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상체는 많이 들면 안 돼요. 허리가 많이 꺾일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좀 들어갔나? 라고 할 정도까지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플랭크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구리 자세를 해주실 건데요. 자, 발바닥을 서로 모아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릎은 지면에서 떨어지는데 허벅지는 빗자루가 바닥을 쓸듯이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뻗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거예요. 이때 무릎은 땅에 닿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닥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닥을 쓸어주면서 다리를 똑같이 뻗어주고 허리와 엉덩이의 자극을 느낀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을 후. 자, 일단 발바닥을 모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 모아줬고 상체 들어 올렸고요. 이게 약간의 긴장이 느껴진다라고 됐으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호흡 내뱉으면서 다리 뻗을 거예요. 준비, 시작. 후. 다시 제자리. 짧고 굵게. 후. 다시 제자리. 후. 이렇게 해서 무릎만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고마워요. 얘는 다시 한번. 상체를 안 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 제자리. 상체 들어. 쭉. 안녕하세요. 자, 무릎 굵게 펴줬죠. 무릎 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후 내뱉으면서 후. 그렇죠. 자, 제이님은 자,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돼요. 팔을 통수 씨처럼 하는 것 아니죠? 내려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내려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허리에 과신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가급적이면 상체의 긴장이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시선 한번 볼까요? 이쪽만? 네, 이 정도까지만. 자, 지금부터 세 개. 잘 할까요? 세 개? 자, 호흡 내뱉으면서 곧게 뻗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후, 뻗고 다시 제자리. 하나. 후, 다시 제자리. 후, 다시 제자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해보셨는데 어디에 자극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허리요? 허리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위에 어디? 자극이 저는 여기 엉덩이랑 허벅지 쪽 너무 아픈데요? 나만 틀리나? 어디가 아프셨어요? 가래토시 섰어.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발바닥에 모으는 힘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임의 스케일 자체가 좀 작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체형에 있어서 이게 좀 무리해서 과신전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주신 것뿐이에요. 다만 이 운동을 통해서 또 활성화를 시켜주고 활성화가 된 이후에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운동을 접해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한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위의 운동은요. 허벅지 뒤쪽, 둔부, 엉덩이, 그리고 허리. 이 세 부위에 강하게 자극이 들어왔어야만 잘한 운동이었습니다. 이거 홈프로 완전 강추. 기가 드디어 이제 홈트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한 세트 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죠, 목진 가족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운동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쉬운 정도의 운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잘 개발하신 게 뭐냐면은 이 정도의 노력이 힘이 들어가는 근력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무리가 왔을 겁니다. 그것을 누워서 하는 방법으로 택했기 때문에 중심 근육이라는 복행근, 그다음에 등 근육, 엉덩이, 허벅지 근육까지 단련을 시켜주지만
관절과 허리에 많이 무리를 주지 않고 하지만 운동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구리 모양을 했는데 여기 허벅지 근육 중에 내전근을 계속 단련하는 근육이거든요. 저희 현대인들이 가장 단련이 안 돼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이 운동에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한 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성 지방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두 분 박사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궁금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식품 솔루션 바로 요겁니다. 두부? 어딘가에 갔다 오면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두부를 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남는 지방 없이 깨끗한 몸으로 만들라는 의미의 두부? 그런 뜻인가요? 네, 그냥 그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소성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남는 내장 지방이 없도록 하는 식품,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바로 두부입니다. 이 두부의 주 재료인 대두는 알파 리놀렌산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이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레시틴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원활한 지질 대사에도 도움을 주고요. 무엇보다 이 대두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은 체중 감소를 촉진시키고 이소성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대두의 효과는 또 있는데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대두 속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후군,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기능적으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또 두부는 이 콜레스테롤과 유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은 저지방 식품으로 분류되고 두부의 약 83%는 수분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포만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두부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자주 먹거든요. 두부가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식품이라도 좋은데 그러면 두부 종류는 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두부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주로 이제 수분 함량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두부를 분류를 하는데요. 뭐 가능하시면은 요 간수로 좋은 간수로 만든 두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두부를 선택하실 때 거기에 나트륨 함량이 어떤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끔씩은 뭐 해수를 사용하거나 또 천일염을 넣을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은 어떤 두부든 건강식품입니다. 훨씬 더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소성 지방, 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식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성 지방을 낮추는 또 다른 식품 솔루션 바로 두 가지 동시에 훨씬 더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소성 지방, 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식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성 지방을 낮추는 또 다른 식품 솔루션 바로 두 가지 동시에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보카도 너무 좋아하죠. 아보카도 오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기름이잖아요, 오일이. 그러면 지금 기름 그러면 지방 아닙니까? 이렇게 나쁘다고 하셔놓고선 기름을 가져오시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죠.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100% 식물성 기름으로 트랜스 지방이나 나트륨 그리고 지방을 가두는 창고를 약하게 만드는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역시 혈중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7, 9, 379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의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고 염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만 보충이 필요한 오메가7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방지하고 오메가9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 알고 왔습니다. 또한 아보카도 과일 100g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100g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아보카도 오일 속에 불포화 지방산이 약 7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보카도 과일 100g을 드시는 것과 이 아보카도 오일로는 15ml를 드시는 것이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만들어낸 그렇게 만든 실험쥐에다가 4주 동안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한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지 않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6% 감소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비만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요. 체중과 체질량 지수 그리고 허리 둘레가 모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 비섭취군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50% 정도 더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하고 내장 지방을 완화시켜서 이것들이 이소성 지방으로 이어지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보카도 오일을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불을 잘 안 쓰셨는데 오늘은 불을 제대로 쓰시는 요리를 준비하셨네요. 네, 이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한 감바스레론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스페인 요리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요. 감바스의 경우에는 일단 오일이 중요하니까요. 아보카도 오일 준비하시고요. 마늘, 새우 조금 매운 고추 있으면 되고 소금, 후추 그리고 마지막에 파슬리를 살짝 끼얹으려고 이걸 가져갔거든요. 자, 어느 정도 조금 가열이 된 다음에 기름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마늘을 넣으셔서 한 5, 6분 정도 충분히 얘를 익혀줍니다. 와, 진짜 난이도 최상상상상인데요? 아우, 마늘향 정말 좋습니다. 이 마늘기름. 마늘이 충분히 볶아지면요. 여기에 새우 넣으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물기 있는 채로 넣으면 굉장히 이렇게 기름이 튀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기를 다시 한번 제거해서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맛있겠다. 그다음에 소금. 맛있겠다. 빨갛게 새우만 색이 변하면 다 익은 거거든요. 오, 와, 빨간 잘 네. 익었다. 아, 냄새 너무 좋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간발. 특히 이 아보카도 오일은 채소 종류에 함께 섭취하시면은 이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 함께 드시면요.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은 약 5배 정도, 그리고 알파 캐로틴 성분은 약 7배 정도 그 흡수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비타민 A 역할을 하는 베타 캐로틴의 흡수율은 무려 15.3배, 15배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이 아보카도 오일 드실 때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대로 식사, 샐러드와 감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맛을 보시죠. 냄새 너무 좋아.
와. 드레싱 너무 맛있는데요? 드레싱 진짜 맛있다. 그러면 매일 샐러드 먹겠는데. 가마스 이 오일로 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송재 선생님, 이런 음식은 괜찮겠습니까? 네, 식이섬유를 적절하게 또 첨가를 했고요. 스페인 음식이 보면은 참 그 지방도 풍부하면서도 탄수화물이 많이 적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바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오일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아보카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보카도 오일의 높은 발열점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오일과 다른 오일을 비교해서 열을 가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화면 보신 것 같이 아보카도 오일이 가장 늦게 연기가 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190도, 포도씨유는 216도,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은 271도로 가장 높습니다. 이 발연점이 낮은 오일로 요리를 하면 발연점이 낮아서 타면서 유해한 물질이 쉽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잘 타지 않고 영양 손실 없이 조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름이 잘 타지 않아서 산패가 덜 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어떤 물질을 만들지 않고 유해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기름도 다 등급이 다 다르더라고요. 엑스트라 버진, 그냥 버진도 있고 아보카도 오일도 등급이 있나요? 네, 이 오일에 따른 등급은 기름을 어떤 온도에서 짜는가 그리고 몇 번 짜는가 그 온도와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따서 저온에 낮은 온도에서 압착을 해서 짜낸 첫 번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향도 그대로 있고요. 또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그런 오일입니다. 또 산화가 덜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버진 등급의 경우엔 그 다음인데요. 기름을 짜는 방식은 엑스트라 버진하고 똑같아요. 그냥 압착 방법으로 하는데 두 번째로 짠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도 조금 차이가 있고 향이라든지 맛도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퓨어 등급의 경우에는 이 버진 등급의 오일에다 정제유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어서요. 아무래도 열매를 그대로 압착해서 만든 그런 오일보다는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맛이라든지 향 그리고 산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좋은 오일이긴 하지만 칼로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1g에 9kcal여서 하루에 섭취하는 권장량은 15에서 20ml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가끔씩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심해졌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늙은 난소가 병을 만든다. 난소 나이를 아십니까? 늙은 난소 문제가 빠르면 10대에서도 나타나 생리불순, 난임, 폐경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늙어가는 난소는 얼마든지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난소가 좋아지는 것 같아. 난소에 좋은 영양소를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이것입니다. 말도 안 돼. 채널 A